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트리 모양의 오너먼트를 만들어 볼 겁니다. 첫째 번 영상에서 어떻게 수틀 쓰고 가닥수 나누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었는데요. 그거 보시고 나서 요거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요 모양의 스티치를 3가지 정도 배워보려고 해요. 아랫부분, 여기 부분은 체인 스티치를 썼고요. 여기 가운데 녹색 부분은 플라이 스티치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 알맹이, 메탈릭사로 알맹이 있는 거는 프렌치 너트라는 스티치를 썼거든요. 프렌치 너트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나머지 2가지는 쉬우니까 기초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랫부분부터 오늘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첫 번째 동영상에 보시면 자, 요거 했었죠. 요거 하셨을 때는 우리 수용선 심지, 녹는 심지에다가 그림을 옮겨서 이쪽에다가 시침실로 고정하고 수놓는 거를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수성펜으로 제가 그려봤어요. 간단한 그림 같은 경우는 복잡한 거는 따라 그리셔도 되지만 이렇게 세모 모양의 밑에 네모 모양 하나 붙는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수성펜을 사용하셔서 쓰시는 게 조금 수월한데요. 마실 필요도 없고 톡톡톡 물만 닿아주면 없어지고 좀 수정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보통 바로 수성펜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해보실 때는 부담 없이 한번 그려놓고 해보셔도 앞으로 조금 수 넣으시는데 좀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수성펜으로 위에 나무 모양, 머리 부분이랑 밑에 네모 모양, 그리고 간결하게 이 프렌치너트 자리 이렇게 표시만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무 모양의 요 밑에 부분은 색깔은 뭘 준비해 주시냐면요. 3031번. 3031번 진한 갈색빛의 DMC4 준비해 주시고요. 실 가닥수는 6가닥 통째로 사용할 거예요. 큼직큼직하게. 네, 조금 섬세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가닥 정도로 바꾸셔서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한쪽은 짧게 한쪽은 길게 해서 긴 쪽에다가만 매듭 지어서 준비해 놨답니다. 그래서 수틀도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서 원단 팽팽하게 준비했고요. 여기 아랫부분을 체인으로 이렇게 올릴 거예요. 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칸 했는데 그거 꼭 똑같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제가 그려놓은 요 면적을 따라서 여기 면만 채워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조금 작게 되실 수도 있고 좀 크게 되실 수도 있는데 몇 개 했느냐가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아래에서 시작해 볼게요. 아래에서 위쪽으로 마무리할 건데 아래에서 나오셔서 실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서 이쪽으로 잡아 놓을게요. 잡아 놓으시고 같은 점 찝으실 거예요. 실 나온 같은 점 찝으셔서 한 3등분해서 할게요. 너무 작게 하셔도 되고 뭐 더 크게 하셔도 되지만 저는 요번에 3등분 정도로 나누었으니까요. 3등분 한 칸, 두 칸, 세 칸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누셔서 반을 그대로 빼면 제가 아까 실을 위에다 올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가 걸립니다. 이렇게 끝까지 당기셔서 또 위에 올려놓으시고 여기 구멍 안에 실 나온 구멍 있어요. 실 나온 구멍 같은 점 또 찍으셔서 2번째 체인 네. 또 실 올려놓고 같은 점 여기 구멍 아닙니다. 이렇게 밖에 꼽으시는 분들 간혹 계시는데 여기 안쪽에 같은 점 찝으셔서 끝까지 그래서 3개 이렇게까지 할 거예요. 마지막 마무리는 맨 위에 가셔서 요 선 밖에서 여기 선 밖에서 고정할 거예요. 여기 한 줄이 되었어요. 요거 한 줄 했고요. 또 밑에서 계속 시작할 거예요. 요거 이제 여기 차례대로 반복하려고 해요. 나와서 실 위로 올려놓고 같은 점 찝고 비슷한 크기로 할게요. 하나 제가 수업을 해보면 칸수 정확하게 하고 정말 크기 똑같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이제 꼼꼼하신 분들이라. 근데 어떤 분들은 대충대충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하시는데 또 예쁘게 나오거든요. 핸드메이드는 그런 느낌이 장점이 아닐까 생각돼요. 우리 기계수랑은 다른 느낌이지만 뭐 정확하지 않아도 다 해놓으면 예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 거랑 왜 달라요 하셔도 마무리는 항상 다 예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칸 똑같이 하시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정말 취미생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편안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개 해서 고정. 이렇게 체인 스티치를 여기 면적을 끝까지 채우시면 됩니다. 자, 체인 스티치로 여기 면적 다 채워놨고요. 이렇게 가지런히. 그 다음에 위에 부분에 플라이 스티치라는 걸 해볼 건데요. 여기 밑에 부분,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요거는 지금 겹쳐져 있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거꾸로 놓고 보면 크게 Y자라고 쓰여 있는 거 있어요. 그거를 반복적으로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이 면적을 이 Y 모양의 플라이로 계속 전체 채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 번호는 934번이고요. 진한 녹색 있어요. 진한 녹색. 요것도 6가닥 통째로 끼워줬고요. 요것보다 나중에 작은 무늬나 하실 때는 또 가닥수 조절하셔서 2가닥, 3가닥 조절하셔서 쓰시면 되고요. 저는 이거를 항상 이렇게 뒤집어 놓고 하는 편이에요. 거꾸로 놓고. 그래서 그냥 Y자를 바로 이렇게 놓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Y자 모르시겠으면 전체적으로 저 그려놓으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보통 이렇게 작게 말고요. 좀 큼직큼직하게 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위에다가 또 덮고 위에다 또 덮어서 이렇게 나무 모양 트리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Y자 그리는 순서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텐데요. 여기 한번 해볼까요? Y자 우리 대문자 그릴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 순서랑 같아요. 왼쪽 머리 위에서 나와서 이번에는 실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놔볼게요. 아래쪽 놓으신 다음에 여기 꼭지점 가셔서 바로 가운데 정도에 찝을 거예요. 아래 가운데 선 찝으신 다음에 이렇게 당겨 볼게요. 이렇게 V자 생기죠. 마지막 고정하실 때 내려와서 고정. 요게 하나입니다. 자, 요거를 전체 면적을 반복하실 거예요. 다만 기억하실 거는 뭐냐면요. 이 Y자가 요 일자 수평선상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옆에 하나 더 해볼게요. 왼쪽에서 나오셔서 내려놓으시고 오른쪽 찝을 건데요. 저 지금 이렇게 수평선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여기를 찝으실 건데 이렇게 찝거나 또 이렇게 찝거나 하면 Y의 모양이 이렇게 틀어지거나 이렇게 틀어지거나 할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다른 데 사용하실 때는 그렇게 계획하셨다면 상관이 없는데 요번에 요 디자인은 요 선을 맞춰 주셔야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와 요 옆에 선이 동일한 선상에 있도록 해주신 다음에 가운데 찝으시면 돼요. 2개. 그 옆에 또 하나 해볼게요. 3개. 제 지금 여기 수틀 요 나사 부분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실이 계속 걸리거든요. 근데 보통은 거꾸로 하셔서 나사가 제 보는 방향에서 11시 방향에 있는 게 실이 가장 덜 걸려요. 그거 참고하셔서 수틀 옮기신 다음에 하시는 게 더 편하실 겁니다. Y자. 전체적으로 해놓으신 다음에 위에 덮고 또 하실 건데 한 군데부터 만약에 이쪽부터 완성을 막 하시다 보면 다른데 이제 밸런스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처럼 듬성듬성 전체 다 해놓으신 다음에 위에 또 얹고 또 얹어서 전체 밸런스를 맞추시는 게 더 예뻐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겹쳐지는 거를 좀 걱정하시고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이 이거 피해서 하시느라고 막 애쓰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냥 겹쳐져도 괜찮아요. 우리 그림 그릴 때처럼 항상 그림 그릴 때 생각하시면서 하면 좀 편하거든요. 같은 선상에도 이렇게 올 거고요. 정말 막 그냥 올리시면 돼요.
넣고 싶은데 그냥 올리시면 돼요. 가운데. 그래서 제가 그려놓은 요 큰 삼각형 여기 안에만 들어있으면 돼요. 그리고 딱 거기만 안 들어있어도 돼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꼭 여기 부분 보시면 여기 일자로 딱 안 돼 있고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더 예뻐 보이거든요. 너무 삼각형 안에 딱 가둬두면 좀 답답해 보이고,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여기에 이렇게 밖으로 조금씩 나가도 돼요. 전체적으로 그 삼각형 안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하셔서 이 면적 우선 채워보겠습니다. 요거 하신 다음에 프렌치 너트로 포인트 한번 줘볼게요. 자, 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플라이 스티치로 저도 이렇게 면적을 채워봤습니다. 이제 여기에 알맹이 한번 달아보려고 해요. 프렌치 너트라고 하는데 메탈릭사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전 시간에 수업했던 같은 메탈릭사 6가닥을 오늘 통째로 써볼 거거든요. 그래서 두꺼운 바늘에 이렇게 6가닥을 통째로 끼웠어요. 요 바늘 크로바 3호입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두꺼운 바늘이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면 좀 두꺼운 바늘처럼 그냥 6가닥 통째로 끼우기도 좀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알맹이를 이렇게 달아주시는데, 제가 아까 그림 그렸던 대로 똑같이 다셔도 되고, 보시면은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하나씩 달아주셔도 괜찮아요. 이거 약간 융통성이 항상 필요한 작업인 것 같긴 해요. 꼭 똑같이 하셔도 되지만 더 많이 다시거나 더 적게 다시거나, 혹은 구멍이 좀 다 해놓고 놨는데 조금 비어 보인다 하는데 위주로 달아주셔도 예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프렌치 넛 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우선 저 여기다가 한번 달아볼게요. 아까 그렸던데. 우선 알맹이 달기 원하시는 데다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셔서 우선 수틀 내려놓으시고요. 오른손에는 바늘, 왼손에는 실 잡으실 거예요. 그래서 바늘에다가 2번만 감아 볼게요. 2바퀴. 방향은 상관없어요. 본인이 편한 방향 쓰시면 되고, 하나, 2바퀴 감으셔서 바로 그 실 나온 데 바로 옆쪽에 집어 넣을 거예요. 한 1, 2mm 옆에 찍어 놓으신 다음에 왼손에 있는 실을 당겨서 알맹이 모양 만들어 보겠습니다. 당겨서 여기 씨앗 모양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렇게 나왔으면 그대로 반을 통과시키실 거예요. 수틀 드셔서 그대로 반을 통과. 자, 알맹이 하나 완성됐습니다. 옆에 하나 더 달아볼까요? 같은 선상에 위치하게 되면 별로 나란히 있어서 안 예쁘니까 높이 좀 높낮이 다르게 하셔서 다시는 게 예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여기에서 저 바늘 보이시나요? 여기 한번 나와 볼게요. 여기서 나오셔서 이번에는 실수 많이 하시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자, 요렇게 잡으시고 바늘에다가 감으시는데, 여기 원단에 알맹이가 붙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원단 가깝게 돌리시느라고 자꾸 애쓰시거든요. 그러실 필요 없이 원단에서 한 좀 떨어뜨려서 편하게 감으셔도 똑같아요. 어차피 당겨서 여기 붙일 거기 때문에 하나, 2바퀴 돌리셔서 바로 옆에 집어 넣으시고, 제가 많이 가르쳐 봤더니 2바퀴 돌려서 옆에 찝으시는데 제가 왜 1, 2mm 옆에 실 나오는데 옆에 찍으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은 6가닥이라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하시다 보면 한두 가닥 이렇게 얇게 쓰실 때 있거든요. 그래서 돌려서 같은 점에 집어 놓으시면 뒤로 당기실 때 거기 원단 뒤로 빠져요, 알맹이가. 그래서 저는 항상 돌려서 바로 같은 점 아니고 한 1, 2mm 옆에 붙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 당기시는데 막 성격 급하셔가지고 막 확인도 하기 전에 막 이제 바늘 빼시려고 막 수틀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바늘 꼽아 놓은 상태에서 얘 왼쪽에 있는 실 당기시면 알맹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모양이 어떤지. 혹시나 모양이 안 예쁠 때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바늘 빼시면 다시 하실 수 있답니다. 다시 해볼까요? 하나, 둘. 감으셔서 바늘 꼽고 당겨서 알맹이 만들고, 이제 모양 괜찮다 싶으면 이제 수틀 드셔서 그대로 바늘 넣으실 건데, 이 알맹이 지금 고정하고 있는 게 이 바늘과 이쪽 잡고 있는 실이거든요. 그래서 바늘 통과하는 순간 얘 고정하고 있는 실은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틀 드실 때 이 실은 최대한 끝까지 같이 붙들고 계시다가 바늘 통과하고
이제 실이 쭉 딸려오겠죠. 이제 도저히 잡을 수 없겠다 하실 때 놓으셔서 천천히 당기시면 됩니다. 간혹 이거 당기시다가 알맹이가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알맹이가 어쩔 때는 되게 단단하게, 그러니까 요런 거 보시면 그렇거든요. 깔끔하게 필요할 때도 있고요. 저 솔직히 요거 같은 경우는 메탈릭사 특징도 그렇긴 하지만 약간 이렇게 통통하고 이렇게 좀 풀려서 좀 내추럴한 느낌이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실 때 깔끔하게 땡땡하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모양처럼요. 이렇게 안 됐어요 하셔도 그냥 저는 풀지 않은 이유가 그냥 이렇게 좀 풀어지기도 하고 크기도 살짝 다르고 이런 모양이 더 편안해 보이는 것 같아서 더 예쁜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원하시는 만큼,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원하시는 만큼 필요한 데다가 프렌치넛을 넣은 다음에 저희 마지막으로 요거 리본까지 달고 이렇게 쿠션으로 만들어 보는 작업도 할 거거든요. 요거 전 수업, 그러니까 요거 전 동영상에 보시면 그 오너먼트 첫 번째 거 크리스마스 써 있는 거 요거 할 때 요거 핀 쿠션 완성하는 것도 보여드렸지만 다시 그 영상 틀어서 보시기 힘드시니까 요거 제가 완성 다 되면 요거 완성하는 것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영상에서. 그래서 그거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요. 우선 프렌치너트로 이 반짝거림 완성해 보는 거 거기까지만 우선 하고 그 다음에 리본 달아보겠습니다. 자, 프렌치넛까지 다 넣어 보셨나요? 저 약간 모양 위치가 다르긴 하지만 제가 비어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비슷하게 넣어 봤어요. 이번에는 리본 달고 끝내 볼게요. 리본은 814번입니다. 아니면 요거 실 말고 집에 리본 같은 거, 리본 레이스나 그런 거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거 묶어서 다셔도 예쁠 것 같고요. 저는 요 814번 실 6가닥을 통째로 준비해 봤어요. 얘는 어떻게 하실 거냐면 여기 리본 달기 원하는 곳, 여기 꼭지죠. 저는 여기. 예를 들면 저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트리가 조금 커지신 분들 이 리본을 똑같은 모양으로 중간중간 다셔도 꼭 오너먼트, 리본 오너먼트 단 것 같은 느낌을 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위에 부분에 한 개만 달아볼게요. 위에 부분에 이렇게 달기 원하시는 곳에 이렇게 한 땀만 찝을 거예요. 한 땀만 이렇게 찝으셔서 우선 반을 뺄게요. 통과시킬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 12가닥으로 해서 좀 풍성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 12가닥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자를게요. 이렇게 자르면 바늘이 빠지겠죠. 바늘은 옆에 두시고 얘를 그냥 묶어줄 거예요. 양옆을 잡아서 리본 묶는 거 아시죠? 리본 묶고 고리 만들어서 리본 묶기 그냥 일반 리본 묶으시면 돼요. 원하는 크기대로 당겨서 너무 크지 않게 비율 잘 보시고요. 자, 이렇게 리본을 달아주신 다음에 너무 긴 쪽은 잘라서 자,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제 거는 많이 만지기도 하시고 하셔서 좀 풀어져가지고 좀 더 풍성한 모양인데 요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요렇게 한 다음에 이제 수트를 뺄 겁니다. 이제 우리 수를 다 놓았잖아요. 자, 요렇게 해주신 다음에 가장 기본은 겉과 겉이 만나게 해서 얘를 박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겉과 저는 바로 요렇게 하려고 요렇게 준비했어요. 옆에 좀 원단 여유가 있으니까 따로따로 돼 있으신 분들은 요거에다가 그대로 원단 하나 더 덮으시면 돼요. 그래서 뒤집으시면 여기 수놓은 모양이 이렇게 있거든요. 저도 좀 지저분하게 났네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수성펜으로 그림에서 한 1cm 정도 떨어진 데 그림 완성선이 여기겠죠. 그림에서 1cm 떨어진 데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좀 해 놓을 볼까요? 저도 좀 꼼꼼한 편이 아니어서 항상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대충 하는 편인데
그래도 뭐 예쁘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완성선을 한번 그려봤어요. 여기다가 박음질을 이제 하실 건데요. 재봉틀 돌리실 수 있는 분들은 창구멍 저기 위에 낼 거거든요. 여기다 창구멍 두시고 이렇게 박으시면 정말 편하고요. 재봉틀 못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선 이렇게 핀을 꽂아 놓을 거예요. 집에 핀 없으신 분들은 굵게 우선 원단을 2장을 고정해 주신 다음에 하시면 편해요. 저는 핀이 있으니까 핀을 이렇게 꽂을 건데요. 핀 꽂는 것도 다 다르게 꽂으시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선과 이 수직으로 꽂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핀을 작업을 하면서 핀을 뺄 필요 없이 하실 수 있거든요. 재봉틀 돌릴 때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마찬가지예요. 재봉틀 돌릴 때도 제가 박을 선과 이 핀을 수직으로 꽂아 놓으시면 재봉틀 할 때 그냥 지나가면 되고 핀 안 뽑아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꽂아 놓으시면 작업하실 때 무조건 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해주시는 습관을 좀 들이시고요. 자, 이 정도만 해볼까요? 이렇게 해놓으신 다음에 창구멍은 이 위쪽 쓸 거예요. 여기. 왜냐하면 이 고리 걸면서 구멍 막아줄 거기 때문에 여기만큼 이렇게 안 박을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박으실 건데요. 창구멍은 왜 쓰냐면요. 창구멍 우리 뒤집혀 있잖아요. 원단. 다 박은 다음에 필요 없는 시접 잘라내고 나서 뒤집을 구멍이 필요하거든요. 그 구멍이에요. 어쩔 때는 크게도 쓰고 더 작게도 쓰는데 여기 구멍으로 뒤집을 거니까 어느 정도 요만큼 정도 남겨 놓으시고 나서 비슷한 실, 원단과 비슷한 실 한 2가닥 정도 우선 준비해 주세요. 자, 저는 퀼트실 준비해 봤는데요. 좀 탄탄한 실이거든요. 자, 요 실로 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려서 박을 거라서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백스티치, 박음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한 칸 앞으로 나오셔서 뒤로 갔다 앞으로. 요거 조금 어려워 보이시는 분들은 요거 전 동영상 크리스마스 요거 하셨을 때 찾아보시면 요게 지금 박음질로 한 거예요. 요 선을 그거 설명 보고 오시면 더 좀 빠르게 이해가 가실 것 같거든요. 이렇게 박음질로 하셔서 창구멍 뺀 나머지를 이렇게 해주시는 건데 나중에 이거 하고 나서 솜 넣으면 막 터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헐겁게 하지 마시고 좀 탄탄하게 또 너무 당기시면 원단이 쭈글쭈글 거리니까 너무 당기지는 마시고요. 항상 제가 수업을 해보면 얼마나 당길까요? 뭐 여러 가지로 그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얼마나 할까요? 적당히입니다. 요리하시는 분들도 적당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다 손 느낌도 다르고 해서 어떤 분들은 더 세게 당기세요. 더 약하게 하세요. 그거의 정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적당이란 말 많이 쓰거든요. 제일 어려운 말이기는 하죠. 자, 이렇게 테두리를 우선 이렇게 하셔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여기 창구멍 여기까지 우선 이렇게 박음질 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되셨나요? 외곽 처리 다 되셨으면 이제 쓸데없는 천을 잘라낼 거예요. 시접 부분 잘라낸다고 하는데 여기 완성선에서 뭐 0.5 쓸 때도 있고 1cm 쓰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밖으로 넉넉하게 오늘은 해볼까요? 1cm 정도 남기고 잘라낼 거예요. 여기 밖에 테두리 완성선에서 1c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자대고 그리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외곽선 잘라 볼게요.
지금 달그락달그락 거리는 소리가 저희 지금 얼음 막 돌아가는 소리거든요. 정수기에 얼음이 막 생성되고 있는 소리라서 이해해 주시고요. 필요 없는 원단은 잘라내시고 이제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뒤집기 전에 뭘 해주셔야 되냐면 가위집이라는 걸 내주거든요. 이렇게 직선인 데는 그렇게 필요 없고요. 여기 곡선, 요런데 곡선 도는 데는 가위집을 내주셔야 뒤집고 나면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돌아가요. 그래서 저는 여기 부분에만 조금 내볼게요. 바느질 한 데 자르면 안 되시고요. 한 0.5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가위집을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자르시다가 여기 우리 박음질 해놓은 거 자르면 거기 부분 다시 꼬매셔야 되니까 조심해 주시고, 여기 모서리도 요런데 모서리도 가위집 돌려서 모서리 또 요런데 모서리 여기 부분 이렇게 내주시고 이제 뒤집어 볼 거예요. 자, 아까 여기 남겨둔 여기 구멍, 창구멍을 이용해서 뒤집으시는데 가장 먼 쪽에 있는 거, 지금 구멍에서 가장 먼 쪽이 이쪽이겠죠. 이쪽 원단을 끌고 와서 잡고 당기시면 제일 편해요. 자, 여기 구멍으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거 하실 때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자, 저는 막 실밥도 떨어지고 하네요. 차근차근 천천히 데리고 나와 볼게요. 한 번에 뚝 하면은 옆에 뜯어질 수 있으니까요. 살살. 자, 다 뒤집어졌네요. 그 다음에 끝을 나무 밑부분도 잘 펴서, 자, 요거 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연필 같은 거 넣으셔서, 저는 철필 같은 걸로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없으실 수도 있잖아요. 연필이나 볼펜, 꼭지 같은 걸로 넣으셔서 이 끝에 부분 잘 펴주셔야 돼요. 그래야 다 해놓고 나서 완성됐을 때 모양이 예쁘거든요. 자, 끝에도 잘 펴주고 그랬더니 나무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 해주신 다음에 제가 파란 선 아까 그려놓은 거 지우고서는 솜 넣으셔도 되고요. 다 하고 나서 요 정도 그린 거는 물로 톡톡톡 해도 없어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먼저 지우실 분들은 지금 물로 여기 적셔서 이 파란 선 지워주시고요. 다 하시고 나서 지우실 분들은 지금 우선 솜을 넣어볼 거예요. 창구멍 통해서 여기 부분 이렇게 구멍 있죠. 여기 부분 통해서 저는 여기 방울솜을 이렇게 준비해 봤거든요. 방울솜이 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양이 조금밖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위에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그래서 여기 통해서 방울솜 넣어 주실 건데요. 이렇게 처음에 자리 잡을 때만 넣기 좀 힘드시는데 좀 자리 잡고 나면 쑥쑥쑥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멍을 통해서 우선 솜 넣기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넣어서 공구르기해서 끝낼 건데, 요거 이렇게 구멍에다 넣고 공구르기 하는 부분은 저희 요거 전 동영상 프랑스 자수 오너먼트 만들기 1편에 보면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여기 넣고 예쁘게 마무리 공구르기 하시면 요렇게 예쁘게 오너먼트를 완성하실 수 있고요. 요거 다음 편에는 제가 요거 만들어 볼 거거든요. 요것도 재료 준비하셔서 동영상으로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